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유크레인 스캔들을 놓고 다시 정치권에서 힘겨루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크레인으로 가는 군사 원조금 3억 9,100만 달러를 동결을 시켰다는 사실은 이미 확인이 됐습니다. 왜 그랬느냐? 그 동기가 문제인데, 민주당 측에서는 트럼프가 정적인 조 바이든을 유크레인 정부가 수사하도록 해서 자신의 선거에 이득을 보려고 했다 하는 주장입니다. 즉 국가 이익보다 개인의 이익을 우선한 조치이고 이는 탄핵 사유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조 바이든을 망신주려는 것이 아니라 유크레인의 부패 문제 때문이었다. 그리고 군사 원조금의 효율적인 문제 때문에 재고를 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반론을 펴고 있습니다. 이 양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개가 있습니다. 현재로는 하나는 7월 25일에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과 유크레인 대통령과의 대화록입니다. 또 한 가지는 D&I 감사실에 접수가 되어 있는 내부 고발자의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는 목요일까지 이것을 공개하라 하는 통첩을 했고 트럼프를 규탄하는 의회 결의안을 이번 주 안에 채택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는 이것이 나쁜 선례를 만들 수 있다 하는 이유로 서류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민주당 하원 내부에서는 트럼프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분위기가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까지 더 밝혀진 사실은 어떤 것들인지, 또 양측의 주장은 무엇인지, 과연 트럼프 탄핵이 있게 될 것인지의 전망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트럼프가 조 바이든 수사를 안 한다면은 유크레인에게 군사 원조를 주지 않겠다고 한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두 사람이 7월 25일 대화를 하기 전에 트럼프가 3억 9,100만 달러의 군사 원조비를 중단을 이미 시켰습니다. 주요 언론들은 복수의 행정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서 보도를 했는데 트럼프가 이 원조 중단을 화이트하우스의 비서실장인 믹 머베니에게 지시했고 그가 펜타곤과 스테이트 디파먼트에 이 결정을 전달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제 유엔 총회에 참석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유크레인 원조 중단건에 대해서 기자들에게 지배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 질문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런 적이 없었다라고 부인을 했는데 한순간에 유크레인의 부패 문제와 이 문제를 연결을 지었습니다. 상대가 부패했다고 생각하면은 왜 돈을 주겠어? 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유크레인의 부패 문제, 또 군사 원조금의 비효율적인 사용 때문에 중단을 했다. 그런 주장을 폈습니다. 이 원조금은 펜타곤 예산에서 2억 5천만 달러가 들어있고 국무부 예산에서 1억 4천만 달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펜타곤 관리들은 원조금 집행을 좀 신속히 해야 한다라고 화이트하우스에 이견을 제시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크레인은 러시아와 5년 동안 대결을 하고 있는데 현재로는 미국과 유럽의 지원으로 버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실정 때문에 의회가 원조금도 지난 4월, 7월 두 차례나 승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민주당 하원에서는 트럼프의 반론을 꺾기 위해서 두 가지 조치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금주에 그의 서류 공개 거부를 비판하는 의회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했고 두 번째는 목요일 이미 사전에 예정이 되어 있는 D&I 국장의 의회 출두가 있는데 이날을 서류 제출 마감일로 통보를 했습니다. 만일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의회의 투쟁이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를 이미 했습니다. 한편 어제 하원의 7인 의원들, 주로 이들은 군과 안보 분야에서 근무를 한 경험자들인데 이들이 워싱턴 포스트 신문에 트럼프를 규탄하는 강력한 기고문을 게재했습니다. 이 의문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탄핵 사유에
충분하다 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들은 과거에는 탄핵에 매우 미온적인 태도를 가져왔던 의원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안과 관련이 있는 3개 소위원회는 화이트하우스와 D&I에게 소환장 발부를 경고했습니다. 만일 제 시간에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의회의 직권으로 소환장을 발부하겠다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하원의 정보위원회, 외교위원회, 정부감독위원회 등은 스테이트 디파트먼트에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에게 서한을 보냈습니다. 만일 대통령이 National Interest에 앞서서 Personal Political Interest를 위해서 직권남용과 부패를 저질렀을 경우에 그것은 대통령의 취임 선서를 배반한 것이고 의회의 감독권을 방해한 것이고 민주적 절차를 규정한 헌법을 위배한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한편 낸시 펠로시 의장은 어제 이 사안과 관련해서 6개 커미티 위원장들을 소집을 했는데 소집하면서 보좌관을 대동하지 말아라, 혼자 나와라 라고 단서를 붙였습니다. 그 후에 그녀는 탄핵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스페셜 미팅을 소집할 것을 계획을 했습니다. 상원 총무인 척 슈머 상원의원도 어제 서류 제출에 대해서 소환장을 발부할 것을 거론했고 민주당 일색으로 되어 있는 이 그룹에 공화당 상원의원이 동조를 했습니다. 바로 그는 2012년도 공화당 대선 후보였던 지금은 유타주의 상원의원인 밋 람니 의원입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유크레인의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대화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D&I 내부 고발자의 보고서가 의회에 제출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제 이 드라마의 중요한 순간이 바로 목요일입니다. 의회에서 이제 연출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펠로시 의장이 D&I의 조셉 맥구어 국장에게 내부 고발자의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통첩한 바로 그날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은 이 고발자의 보고서가 urgent concern, 긴급 사항일 경우에는 보고서를 받은 자가 의회와 이 보고서를 공유해야 한다. 그런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D&I 감사실은 이 보고서의 성격이 긴급 사항의 기준에 맞는다라고 결정을 했지만은 화이트하우스는 이 보고서의 공개를 지금까지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목요일 의회에서 이 문제가 1차 충돌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민주당 하원 리더들의 스페셜 미팅에서 무슨 결정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정치권이 탄핵 정국으로 가느냐 아니냐가 결정되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 어제 기자들에게 이 서류들을 곧 보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조 바이든이 트윗으로 그렇다면 빨리 서류를 공개하면 될 것이 아니냐라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악인은 자기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미디어를 통한 세계 선교를 꿈꾸는 KCBS. 이제는 라디오가 없어도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을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에서는 쉽고 간편한 라디오 청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안내 앱 스토어에서 KCBS를 검색해 시카고 다운타운 그림의 KCBS 아이콘을 무료로 다운받아 설치하시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KCBS 생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정규 방송 시간 후에는 CBS 기독교 방송이 실시간 방송됩니다. 또한 시카고 기독교 방송 웹사이트 kcbs1590.org에서 생방송 듣기 메뉴를 통해 KCBS 라디오를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방송도 스마트폰 KCBS 앱을 통해 매일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앱의 왼쪽 상단에 위치한 메뉴에서 J-Kim 뉴스를 클릭하시면 다시 듣기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또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도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진행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실시간 청취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카고 기독교 방송 전화 847-583-영원구원 583-영원구원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월 24일 화요일 KCBS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이른바 유크레인 스캔들 논란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유크레인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기 전 군사 원조 보류를 지시했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언론은 어제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통화를 최소 일주일이 앞두고 믹 멀베인이 백악관 비서실장 직무대행에게 약 4억 달러 규모의 군사 지원을 보류하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오늘 오후 트럼프 대통령 탄핵 조사와 관련된 6개 위원회 위원장들과 회동할 예정입니다. 영국 대법원은 오늘 9월 10일부터 10월 14일까지 하원 등 의회를 장기 정회시킨 보리스 존슨 총리의 조치가 불법 및 무효라고 만장일치 판결했습니다. 존슨 총리는 최악의 판결을 받은 것으로 10월 30일에 예정된 브렉시트를 결행하겠다는 존슨의 방침도 커다란 위기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앞서 존슨 총리는 여름 휴가 후에 9월 3일 의회 개회를 앞둔 8월 28일 새 정부의 입법 계획 등을 위해 하원 등을 5주간 정회시킬 것을 여왕에게 요청해 재가를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제3차 정상회담 가능성을 거론한 가운데 그의 유엔 총회 연설에 이목이 쏠립니다. 북한에 대한 유화적인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언론은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에 관한 현재까지 발언들을 토대로 독재자가 핵무기를 계속 붙들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보다 친절한 말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미북 칠무협상 재개 의지를 긍정평가하고 지난해 6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합의 정신을 재확인했습니다. 베어스가 어제 레드스킨스에게 31대 15로 승리했습니다. 베어스는 어제 공격조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공수에서 모두 선전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베어스는 시즌 전적 3전 2승 1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공립학교 교사노조가 오늘부터 파업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에 들어갑니다. 교사노조는 3년간 15%의 봉급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회원 2만 5천 명의 교사노조는 7천 명 회원을 둔 관리직 노조와 노사투쟁에서 보조를 같이 할지 여부도 결정합니다. 이민국 경찰의 시카고 단속으로 문을 닫는 업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민국 경찰이 시카고 남부 지역을 급습하고 불체자들을 체포했는데 구 이 지역의 피자집 등이 임시 폐업했습니다. 이 지역 식당 등 업소에는 불체자 근로자들이 다수 고용돼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오전에 구름 많겠고 오후부터는 차차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오늘 최고 79도, 최저 64도. 내일은 새벽이나 아침 한때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는 곳 있겠고 오후 들어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최고 76도, 최저 56도. 목요일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최고 70도, 최저 57도. 금요일 흐리고 곳에 따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고 72도, 최저 60도입니다.